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거야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어렵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다른 분들의 고충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처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런 경험 없이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창업을 하는 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어쨌든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처음으로 하기에는 괜찮은 시작이긴 합니다. 프랜차이즈 욕만 하다가 내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내가 경험이 있니 없니, 뭐 프랜차이즈는 다 나쁜 놈들이고 난 스스로 내가 잘하니까 나 혼자 하면 좀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장사의 본질도 모르면서 혼자 까불다가 깨지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더 좀 답답하죠. 뭐 좀 사람이 좀 참 모자라다 그런 생각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든 장사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오늘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그 아이템이나 그 가게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번에 내가 선택한 브랜드가 치킨 브랜드라고 가정했을 때 그 치킨 프랜차이즈로 돈 벌 것 같죠. 운이 받쳐주지 않는 한 절대로 계속해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사를 한 그런 분들에게 한번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오래된 노포들, 그런 집들 빼고는 대부분이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는 그런 사장님들입니다. 수년 동안 처음에는 돈가스집 했다가 김밥집 했다가 살아남으려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의 나를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호프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 동안 그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장사꾼이 되어버린 거죠. 이 말은 결국 프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것은 대박이 아니라 초보 입장에서 앞으로 내가 평생 해야 될 이 장사라는 그 일단 장사꾼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무리가 없습니다. 장사꾼으로 태어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에 돈을 너무 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꼭 전 재산 털어 넣으셔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프랜차이즈로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통용이 안 된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경기도 좋고 프랜차이즈로 처음 창업을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식자재 원가도 그 당시에는 비교적 쌌고 최저임금도 쌌고요. 지금처럼 미친 듯이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뭐 이렇게 상가들이 많지도 않았고요. SNS도 없어가지고 무슨 핫플레이스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런 상권까지도 상권이 확장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먹던 그곳으로 와서 먹고 가니까 위치만 어느 정도 좀 좋다 보면은 그런 대로 다 먹고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갖 음식점들하고 놀거리, 볼거리로 가득한 그런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복합 그 위락시설이 다 갖춰진 뭐 백화점, 뭐 이런 것들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식자재 원가가 전체 매출 중에서도 20%에서 25% 정도였던 원가 비용이 본사들도 경쟁업체보다 퀄리티를 높여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점점 더 품질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뭐 20%, 25% 하던 그 원가율이 30%도 이제 훌쩍 넘어가가지고 뭐 35%, 40% 이상 되는 데들도 많아졌잖아요.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뭐 식자재 대리점이나 그 유통업체들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공급해야 될 그 품목들을 대신 와가지고 막 가맹점들한테 막 사입하라고 막 이렇게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점주 사입이 많아지면 또 프랜차이즈 본사도 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그 모든 공급 품목들을 자기네 로고 박아가지고 한 번 더 가공해서 원팩으로다가 그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비용도 더 올라가게 되고 본사는 본사대로 자기네들 또 이익을 또 챙겨야 되니까 여러 개들을 또 유통 과정을 또 발생을 시켜서 공급을 하게 되고 또 가맹점주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진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서 또 사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굉장한 좀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원가도 35%, 40%그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치킨 가맹점은 뭐 마트에서 훨씬 싸게 파는 그 식용유 같은 그런 범용
상품들까지도 본사의 로고가 박힌 그런 비싼 식용유를 받아야 되고, 김밥 가맹점은 동네 대리점에서 훨씬 더 싸게 준다고 하는 그 쌀, 김밥 브랜드는 쌀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쌀도 뭐 싼 거 못 받고 본사에서 로고 박힌 어떻게 보면 또 비싼 그런 쌀을 받아야 되고요. 떡볶이 가맹점들은 원가가 그렇게 낮은 소스들도 어떻게 보면 몇백 프로 마진이 붙어 있는 채 그렇게 좀 비싼 가격으로 소스를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비싸게 공급을 하는 그 가맹 본사들을 욕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맹점에 그 정도로 본사가 식자재를 공급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가맹점이 그렇게 수년 내지는 수십 년 그렇게 공급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최저임금 인상까지 또 단행이 됐잖아요. 그것도 큰 폭으로 많이 오르게 되었죠. 일단 제가 운영하는 17평짜리 그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식당에 4명 정도 인건비 쓰면서 사실 작년에 한 달 인건비로 900만 원 정도가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냥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는데도 한 달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도 뭐 인건비 그 회사는 안 오릅니까?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들도 어렵습니다. 가게 하나 운영하는데도 인건비로만 100만 원 이상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운영해왔던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그쪽 형편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프랜차이즈 회사가 무슨 제조회사도 아니고 뭐 연구개발 같은 경우들은 뭐 다들 하겠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나 가공업체, 배송업체 그 회사들의 원가와 인건비도 이번에 엄청나게 올랐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훨씬 더 어려울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최소 가맹 본사에서 받는 식자재 원가는 대략 5% 정도 이상은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회사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가맹본부가 맨날 욕을 하는데 그 가맹본부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브랜드를 달고 있는 그 수십 개, 그 수백 개 가맹점은 그날부터 고아가 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제까지 봤던 치킨이나 돈가스가 오늘부터 안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람들은 가맹점이 수십 개가 있고 수백 개가 있으면은 그 본사가 탄탄한 줄 알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선택일 수 있지만, 요즘 그렇게 덩치가 큰 회사들이 오히려 제일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키워드 광고라든지 뭐 기타 광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땅덩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가맹점이 많이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일수록 들어갈 자리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생긴 도시들하고 새로 재건축한 그런 신축 건물들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진 건물들은 월세들을 보게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면 건물을 짓는다는 건 우선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인 위주로 임대료가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야 될 분양주의 수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죠. 분양주의 수익이라는 건 임차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본인들이 다달이 내야 될 그 임대료를 의미하는 거고, 그 살인적인 임대료랑 인건비, 그리고 더욱 빡빡해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그 필수 공급 품목, 그 가격들의 폭등,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정말 곡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스템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식자재 원가라도 낮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브랜드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영상이 새롭게 조그맣게 생계로다가 장사를 하시려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